안녕하세요. From Trend to You 쇼텐즈 키워드 추천의 개인화 세션의 첫 번째 발표자 이광록이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저희 팀에서 만들어 서비스하고 있는 쇼텐츠라는 서비스를 소개드리고 이를 위해 구현된 시스템과 여기에 접목된 기술들에 대해 공유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가 쇼텐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드리고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개괄과 이를 구현하는 데 사용된 기술들에 대한 간략한 오버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다른 발표자분들께서 서비스의 개인화 추천을 적용하면서 사용된 기술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히스토리를, 그리고 서비스를 좀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한 생성형 LLM을 활용하였던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쇼텐츠란 무엇인지, 그리고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비스를 접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쇼텐츠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실 텐데요. 쇼텐츠라는 서비스가 생기게 된 발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어떤 것이 뜨고 있는지, 혹은 어떤 것들이 트렌드가 되고 있는지 하는 소식을 어떻게 접하실까요?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열어 자기가 자주 사용하는 앱을 통해 세상 소식을 접하고는 하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소식을 접하다 보면은 크게 두 가지 형태의 텍스트 컨텐츠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키워드 단위의 컨텐츠, 그리고 좀 더 일반적인 형태의 오른쪽에 문서 단위의 컨텐츠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문서 단위의 컨텐츠로 소비를 하다 보면은 화면이 왜 이렇게 작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은 작은데 거기에 노출되어야 하는 정보량은 많아 답답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스크롤을 너무 많이 내려서 손가락이 아파지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왼쪽에 키워드 단위의 컨텐츠가 보고 싶어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키워드 단위로 보다 보면 정보량 자체가 적어서 내용 파악이 잘 안 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중간 단계인 쇼텐츠라는 개념을 만들어 키워드보다는 정보량이 많아 흥미롭게 만들고 문서보다는 간략하게 만들어 보기 쉽게 만들어 보고자 하였습니다. 트렌드가 되는 키워드와 문서를 찾아 이를 쇼텐츠 키워드로 만들고 이를 왼쪽에 보이는 키워드 차트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 작은 영역에서 트렌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이 쇼텐츠라는 서비스는 네이버 곳곳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왼쪽에 컴포넌트 형태의 UI로 가장 쉽게 접하실 수 있으며, 이는 오른쪽과 같이 검색 결과에서 검색어에 해당하는 카테고리 쇼텐츠로 만나보실 수도 있고, 홈피드 및 각 주제판들에서 주제에 어울리는 쇼텐츠로 만나보실 수도 있습니다. 왼쪽의 사례 3번을 보시면 스포츠판에 어울리는 스포츠 종합 쇼텐츠 차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검색 결과 화면에서 쇼텐츠 탭으로 가시면 서비스되고 있는 모든 카테고리의 쇼텐츠 결과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화면 진입 시 하단에 쇼텐츠 나우라는 이름의 차트를 보실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이버의 메인 화면에서 아래 넛지 UI로 쇼텐츠 키워드를 접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명 관계상 여기에 포함하진 못하였지만 웨일, 뉴스엔드, 페이 등 총 29개의 서비스 지면에서 쇼텐츠 키워드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쇼텐츠 서비스는 작년 9월에 홈피드, 엔터판, 스포츠판에 처음 출시가 되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키워드 생성 및 랭킹 고도화, 그리고 대상 서비스 및 카테고리 확대 등의 과정을 거쳐 일간 키워드 클릭수와 CTR을 지속적으로 상승시켜 왔습니다. 특히 올해 연초 대비 키워드 클릭은 187.31%가 증가, 그리고 CTR은 36.3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쇼텐츠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텐츠는 키워드와 문서 두 가지 형태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서비스 로그에서 현재 트렌드가 되는 키워드들을 추출하고 여러 컨텐츠 풀들에서 문서들을 수집해 옵니다. 그리고 키워드와 문서를 매칭한 뒤 계산된 피처들을 이용하여 키워드 랭킹을 합니다. 랭킹 결과에서 상위 수백 개의 키워드들은 LLM을 통해 매칭된 문서들의 정보를 요약하여 쇼텐츠 키워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후 추천 서버에서 개인화 랭킹까지 거친 뒤 최종적으로 서비스에 나가게 됩니다. 이제부터 각 부분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키워드를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어떤 키워드가 트렌드가 되는지에 대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서비스 로그에는 많은 유저분들이 검색을 하시면서 남긴 수백만 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중 첫 번째 쿼리 카운트, 검색이 얼마나 많이 되었는가. 두 번째 델타 QC, 이전에 대비해서 얼마나 인기가 많아졌는가. 세 번째 라이징 스코어, 예측되는 키워드의 검색량보다 얼마나 많이 검색이 이루어졌는가. 이 세 가지 점수를 기반으로 랭킹을 하여 수백만 단위의 키워드 풀에서 수만 단위의 키워드를 뽑게 됩니다. 여기에 뽑히지는 않았지만 각 주제별로 다뤄지는 키워드들, 예를 들면 엔터 주제에서의 TV 프로그램명과 같은 키워드들은 별도로 키워드 풀에 인입되게 됩니다. 쇼텐츠는 서비스에서 키워드와 함께 문서 정보를 요약하여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키워드가 수집이 되면은 이와 연관된 문서를 찾아 키워드 문서를 쌍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를 위해서 앞서 뽑힌 키워드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추천 가능한 문서들과 매칭을 하게 됩니다. 그 매칭을 위한 로직은 크게 네 가지 방식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로 검색 서비스 로그 기반입니다. 흔히들 인쿼리라 불리는 방식인데요. 유저가 검색을 한 뒤 클릭한 문서들은 검색어와 연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으로 매칭을 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문서 태그 기반입니다. 각 문서에는 해시태그와 같이 문서 작성자가 작성한 문서들의 태그가 있습니다. 이 태그들은 문서와 연관이 있다고 가정하고 문서 태그와 문서를 매칭합니다. 세 번째로 네임드 엔티티 리코그니션 모델을 이용합니다. 문서 내에 주요 키워드를 추출하여 해당 키워드는 문서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 키워드와 문서를 매칭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포메이션 리트리벌 모델을 사용합니다. 몇 가지 검색 모델에 키워드를 넣어 반환되는 검색 결과를 이용하여 검색 결과에 포함된 문서들과 키워드들을 매칭하여 이를 저장합니다. 이렇게 키워드와 문서들의 매칭이 끝나고 난 뒤에는 키워드와 문서들의 피처들을 계산을 해서 이를 이용하여 키워드 랭킹을 하게 됩니다. 앞서 뽑힌 수만 개의 키워드들에 대해서 쿼리 카운트, popularity, 서비스 CTR, 그리고 도큐먼트 카운트 등의 피처들을 계산을 하고 키워드에 매칭된 문서들에 대해서도 클릭 카운트, popularity, relevance, recency 등과 같은 문서 피처들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장표에는 캐데언이라는 키워드에 문서 A, B, C 세 가지의 문서가 매칭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쇼텐츠에서는 이 중 트렌드를 가장 잘 반영한 것으로 보는 한 개의 문서를 뽑고 이를 대표 문서라 칭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문서를 뽑는 과정은 문서 랭킹 모델에 문서 피처를 넣어서 랭크원 문서를 뽑게 되고 이를 대표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 문서가 뽑히게 되면은 캐데언의 키워드 피처 그리고 문서 A의 문서 피처들을 모두 키워드 랭킹 모델에 태워져 트렌드 키워드 간의 랭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만 개의 키워드들은 모두 이 과정을 거치면서 각자 랭킹이 부여가 되고 그중 상위 수백 개의 키워드만 남기게 됩니다. 이렇게 남은 수백 개의 키워드들은 서비스에 나가기 위해 LLM의 도움을 받아 짧지만 정보량이 많고 흥미있어 보이는 쇼텐츠 키워드로 탈바꿈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저희는 LLM에게 키워드 문서를 제공할 테니 이를 짧지만 매력적인 키워드로 변경해달라고 하는 템플릿 프롬프트를 먼저 생성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각 키워드들은 대표 문서들과 함께 프롬프트들의 한 자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채워진 프롬프트는 LLM에 전달이 되고 LLM은 이를 처리하여 입력된 키워드를 문서 정보를 이용하여 적절한 쇼텐츠 키워드로 변경하여 반환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세 번째 발표자분께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주실 예정입니다. 이렇게 생성된 쇼텐츠 키워드는 실시간 개인화 추천 서버를 거쳐서 서비스에 나가게 됩니다. 다만 이때도 단순히 인기 랭킹이 아닌 개인화 피처를 활용한 개인화 랭킹이 이루어져서 나가게 됩니다. 유저가 서비스에 접속을 하게 되게 되면 개인화 추천 서버는 피처 스토어를 조회하여 이 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와 같은 개인화 피처 값들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키워드 문서 피처와 함께 개인화 랭킹 모델에 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화 랭킹 모델은 현재 디크로스 네트워크 모델과 LLM 랭커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호출된 서비스 지면에 따라 DCM 모델만 쓰는 경우 또 LLM 랭커까지 같이 쓰는 경우로 나누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서비스에 어울리는 개인화된 쇼텐츠 키워드 랭킹 결과를 제공하여 나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쇼텐츠 서비스에서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트렌드가 되는 키워드를 뽑아 찾아서
이를 재가공하여 보다 매력적인 쇼텐치 키워드로 탈바꿈하여 유저들에게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개인화 랭킹에 대한 내용과 LLM에 대한 키워드 생성에 대한 부분을 이후 발표자분들께서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네, 저희의 발표가 재밌는 발표가 되길 바라보며 제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쇼텐츠에서 개인화 모델링 관련한 발표를 맡은 최민수입니다. 네, 저는 지금부터 저희가 개인화에 활용한 피처들하고 그리고 저희가 사용한 랭킹 모델들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왜 쇼텐츠에 개인화를 적용했는지 그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비스도 초창기에는 글로벌 트렌드를 추천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아울러서 네이버의 유저들은 모두가 관심사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유저 1처럼 해외 축구나 혹은 경제에 관심이 많을 수도 있고요. 혹은 유저 2와 같이 영화나 아니면 패션 뷰티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유저들은 일반적으로 본인이 관심 있는 그런 주제의 트렌드를 알기 원하고요. 네, 저희는 그래서 보다 클릭커블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쇼텐츠의 개인화를 적용시켰습니다. 예, 그럼 지금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개인화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유저들은 일반적으로 네이버에 들어오면은 궁금한 것들 검색하거나 혹은 네이버에 있는 각종 지면들에서 관심 있는 컨텐츠들을 소비합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쌓인 굉장히 방대한 활동 로그들에 기반해서 유저들별로 선호 카테고리와 선호 키워드들을 모델링하고요. 이러한 데이터들을 쇼텐츠 개인화의 피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그 카테고리 선호도를 어떻게 랭킹에 활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앞서 말씀드린 듯이 유저의 소비 컨텐츠와 그리고 검색어 기반으로 관심 카테고리를 구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카테고리는 굉장히 듬성듬성한 그런 카테고리가 아니고요. 거의 640여 개 굉장히 세분화된 그런 카테고리 체계에서 표현됩니다. 그리고 쇼텐츠들은 각 아이템마다 이러한 카테고리 정보가 메타데이터로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키워드를 랭킹할 때 이러한 세부 카테고리에 대한 관심도를 피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유저가 스포츠 중에서도 해외 축구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이 유저한테 스포츠 종합 쇼텐츠를 추천한다면은 물론 야구 관련한 트렌드도 재밌겠지만 기왕이면은 그래도 해외 축구 관련한 그런 트렌드가 더 클릭업을 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요소들을 조금 더 부스팅시키는 그런 간단한 로직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조금 더 세부적인 단위의 뭔가 관심 키워드 기반의 랭킹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저가 최근 소비한 컨텐츠에 기반해서 저희는 키워드 레벨 관심사를 뽑고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간 요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유저가 이 키워드를 얼마나 최근에 소비했는가, 그리고 이 키워드가 얼마나 이 유저의 정말 찐 관심 키워드인가, 그리고 최근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이 혹은 얼마나 많은 날을 소비했는가,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저희는 유저의 키워드 관심사를 모델링하고 있고요. 이 또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은 만약에 아래에 있는 예시와 같이 블랙핑크 제니나 혹은 AOA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유저가 있어요. 이 사람한테 엔터 종합 관련한 쇼텐츠를 추천한다고 한다면은 기왕이면은 제니나 혹은 AOA 멤버와 관련된 그런 트렌드를 보다 상위에 꽂아주는 게 훨씬 클릭업을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두 아이디어를 저희는 온라인 A/B 테스트를 진행해봤고요. 여기 표에 나타나 있는 수치는 컨트롤 그룹 대비해서 테스트 그룹에서 얼마나 CTR이 올랐는가 이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관심 카테고리를 활용한 쇼텐츠 랭킹 실험에서는 홈피드 지면에서는 약 12%가 그리고 스포츠판과 엔터판에서는 각각 7%와 3% 정도의 향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관심 키워드를 활용한 랭킹 실험에서는 스포츠판과 엔터판에서 각각 12.7%와 6% 정도의 향상이 있었습니다. 네, 이 결과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레슨이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관심 키워드 기반의 보다 세분화된 추천은 더 큰 성능 향상을 낼 수 있다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같은 실험인데 엔터판보다 스포츠판에서 훨씬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본 거는 스포츠 추천에 있어서 보다 관심 주제에 대한 트렌드 수요가 크구나라는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피처와 관련된 소개였고요. 네, 이제 한번 모델 관련한 설명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는 서비스 초기에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활용했습니다.
이런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은 굉장히 빠른 레이턴시로 서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그런 피처들을 하나하나 추가할 때마다 각 피처의 영향력도 확인이 매우 쉬웠습니다. 그런데 앞서 광동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희 쇼텐츠의 지면이 많이 확대가 되었고, 그리고 개인화의 피처도 추가가 되고, 또한 개인화 추천 품질도 많이 중요해지면서 저희는 딥 모델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딥 모델이 가지는 장점은 다들 아시다시피 피처 간의 복잡한 그런 비선형 관계를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러한 추천 지면도 하나의 피처로 활용을 해서 다양한 지면과 카테고리에서의 키워드 랭킹에 뭔가 하나의 정교하고 통합된 모델로 서빙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딥 모델에는 굉장히 다양한 모델이 있잖아요. 그중에 저희는 DCN 네트워크에 좀 집중을 해봤는데요. 이제 아마 DCN 모델에 대해서도 많이들 익숙하실 건데, DCN 네트워크는 주어진 피처에 대해서 크게 두 축의 네트워크가 있고요. 첫 번째로 크로스 네트워크에서는 피처 사이의 인터랙션과 컨비네이션을 학습하고, 두 번째로 딥 네트워크에서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딥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피처를 구성할 때 우선 유저 사이드 피처로는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에이지 젠더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한 카테고리 선호도 이런 것들도 많이 넣었고요. 그리고 아이템 피처에도 쇼텐츠의 파퓰러리티 피처뿐만이 아니라 카테고리나 그런 다양한 메타데이터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피처들 사이의 인터랙션이 잘 학습되길 기대하면서 저희는 DCN을 도입하였고, 그 온라인 A/B 테스트 결과 스포츠판과 엔터판에서 각각 3%와 6% 정도의 향상이 있어서 저희는 DCN 모델을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최근에 많이 각광받고 있는 LLM, LLM을 활용해서도 쇼텐츠 랭킹에 활용해봤는데요. 먼저 POC를 해봤습니다. 과연 이 LLM이 유저의 그런 컨텍스트를 얼마나 잘 이해할까? 그래서 최근 검색어나 혹은 유저가 최근 소비한 컨텐츠를 LLM에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오른쪽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본 여행이나 쇼핑, 그리고 소비 쿠폰 등 생활 밀착형 정보에 대한 관심사, 이렇게 되게 다각적이고 복합적인 관심사를 잘 포착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추론된 관심사에 기반해서 연관 있는 쇼텐츠들을 굉장히 잘 랭킹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견과 함께 저희는 주어진 유저 컨텍스트에 대해서 LLM 기반으로 관심사를 추론하고, 그리고 쇼텐츠를 랭킹하는 스피어라는 모델을 개발했고요. 스피어라는 이름은 쇼텐츠 퍼스널라이즈드 유저 인게이지먼트 어웨어 랭커의 약자로서 네이버에서의 다양한 유저의 인게이지먼트 데이터를 활용해서 쇼텐츠를 마치 창처럼 뾰족하게 추천을 하겠다는 저희의 의지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챌린지한 목표가 있었었는데, 바로 이렇게 주어진 컨텍스트에 대해서 관심사를 추론하고 랭킹하는 과정을 리얼타임에 수행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이 모델을 어떻게 학습했는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저희는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을 따랐고요. 그리고 학습하기 위해서 되게 다양한 유저에 대해서 다양한 시점에 이 유저의 컨텍스트 데이터와 쇼텐츠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는 아래에 있는 이런 되게 심플한 스트럭처를 따라봤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유저 컨텍스트와 랭킹 대상인 쇼텐츠 키워드에 대해서 우선 티처 사이드에는 소타 LLM에게 이 둘 사이의 렐러번스를 0에서 1 사이로 한번 추론시켜 봤어요. 그리고 스튜던트 사이드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리얼타임 서빙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사내에 존재하는 여러 하이퍼클로바이스 모델들 가운데 가장 사이즈가 작은 0.5B 모델을 활용했고요. 여기에 로라 튜닝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로 실험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튜닝 과정에서 로스는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학습된 스튜던트 모델에 트레이닝 데이터로 한번 인퍼런스를 시켜봤는데 다 0.0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정답 레이블 값이 대부분 0. 얼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생성되도록 학습된 게 아닌가 싶었고, 그리고 이렇게 좀 실수 값인 렐러번스 자체를 생성하는 거는 0.5빌런 모델이 풀기엔 너무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다음 방향성으로 문제를 보다 쉽게 만들고, 그리고 정답 레이블의 분포도 잘 고려하도록 개선해봤습니다. 그 구조는 다음과 같은데요. 보시면은 티처 사이드와 스튜던트 사이드에 각각의 조금씩 변화가 있어요. 우선 티처 사이드를 보시면은 소타 LLM이 추론해준 렐러번스 값을 조금 더 문제를 단순화해서 그 값을 0.5를 기준으로 0.5 미만이면 0, 0.5 이상이면 1 이렇게 이진 분류를 시켰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네거티브 샘플의 비율이 약 73%로 꽤 클래스 임밸런스가 존재하더라고요.
그리고 스튜던트 사이드에도 조금 구조를 바꿔봤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좀 잘 바꿔볼 수 있을까 좀 리서치해보다가 라마 4 시퀀스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구조를 발견했는데, 이 구조는 쉽게 말해서 LLM 레이어 뒷단에 좀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레이어를 붙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구조를 바꿔보았고, 그리고 저희가 랭킹을 할 때에는 이 스튜던트 모델이 클래스 1으로 인퍼런스 해주는 스코어 값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거를 학습할 때 방금 말씀드렸던 클래스 임밸런스들을 좀 태클하고 싶어서 크게 두 가지 좀 주안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상대적으로 레어한 파지티브 샘플에 대한 학습 웨이트를 좀 높이는 커스텀 로스를 활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보통 모델을 학습하면서 좀 최적의 모델을 뽑을 건데, 저희는 그 기준 지표로 웨이티드 F1 스코어 값을 기반으로 했고, 그래서 두 레이블 모두에 대한 학습 정도를 좀 고려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구조로 어떻게 잘 학습됐는가 궁금하실 건데요. 우선은 왼쪽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습이 진행될수록 로스 값은 줄어들었고 애큐러시도 올라가고, 그리고 F1 스코어 값도 약 0.86이 가까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오른쪽 테이블이 나타나는 바는 학습된 스튜던트 모델의 테스트 셋으로 평가했을 때 히렛 1 스코어 기준 약 0.844 수준으로 티처 LLM을 잘 모사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침내 이 스튜던트 모델을 서비스에 배포하기로 결정하였고요. 방금 말씀드린 쇼텐츠는 굉장히 다양한 지면에 서비스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선 이 스피어 모델은 저희가 처음으로는 홈피드 브리핑 배너에 첫 출시하였습니다. 홈피드 브리핑 배너는 왼쪽에 있는 사진과 같이 홈피드 하단 배너 영역에 개인화된 탑 1 쇼텐츠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나타난 바와 같이 홈피드에서는 월간 방문 일수에 따라서 유저들을 6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이 스피어 모델을 인액티브 유저와 라이트 유저에 대해서 좀 시범 출시를 하였고요. 여기에는 이제 이 스피어 모델이 좀 이런 유저들을 보다 액티브하게 전환시키길 바라는 저희의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상대적으로 피처가 풍부한 미디엄이나 헤비 유저에 대해서는 우선 DCN 기반으로만 랭킹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UI와 같이 이 홈피드 브리핑 배너 지면은 다른 지면과 다르게 쇼텐츠 키워드가 단 하나만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도화된 모델이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좀 4단계의 모델링 프로세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쇼텐츠에는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좀 이 유저에게 추천할 만한 그러한 카테고리를 선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요소로는 유저의 카테고리 선호도와 그리고 각 카테고리별 소속되는 쇼텐츠의 최신성, 그리고 이 유저와 같은 세대 성별이 얼마나 이 카테고리를 좋아했는가, 이런 요소들을 좀 활용해가지고 카테고리 랭킹해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위 카테고리 내에 존재하는 쇼텐츠에 대해서 DCN 기반으로 정렬을 하고 탑 K 아이템을 선정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DCN이 선정해준 탑 K 아이템들에 대해서 이 스피어로 한 번 더 리랭킹을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유저의 컨텍스트는 유저가 최근 소비한 콘텐츠들의 주제 키워드, 그리고 앞서 오전 세션에 있었던 페르소나 키워드라고 하는 저희가 다양한 네이버에서의 로그의 기반으로 정제된 유저의 컨텍스트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좀 최근 데이터를 많이 활용함으로써 저희는 계속 바뀌는 유저의 관심사에 조금 기민하게 대응하고자 노력하였고요. 이렇게 키워드 랭킹은 2스테이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너 키워드를 선정할 때에는 사실 이미 소비한 쇼텐츠는 좀 재미가 없잖아요. 관심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랭킹된 아이템들에 대해서 이미 소비한 쇼텐츠는 랭크 다운을 시키고, 그리고 탑 1 아이템을 선정해서 브리핑 배너 영역에 노출시켰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스피어 랭커의 지표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DCN만 활용됐을 때 대비해서 스피어가 함께 활용됐었을 때 어떻게 지표에 변화가 있는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홈피드 유저 그룹군의 전환 비율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일 왼편에 사용자 유입군을 보시면은 DCN만 사용될 때 대비 스피어가 함께 사용이 되면은 인액티브였다가 액티브 유저로 전환되는 비율이 약 19.1%가 늘었고요. 라이트 유저였다가 보다 액티브한 미디움이나 헤비 유저로 전환되는 비율도 75.5%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유지군을 보시면은 인액티브에서 인액티브 남거나 라이트에서 라이트로 남는 유저 그룹군도 되게 적었는데요. 이는 방금 말씀드린 사용자 유입 증가 효과이고요. 그리고 가장 오른편에 있는 라이트에서 인액티브 유저로 이탈한 비율도 스피어가 함께 사용이 되면은 반 이상 줄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고도화된 LLM 랭커를 활용할 때 홈피드의 방문 지표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홈피드에 존재하는 쇼텐츠 컴포넌트의 CTR 지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래 그래프와 같이 각 유저 그룹군별로 CTR을 좀 나타내 봤는데요. 우선 오른쪽에 두 바 그래프를 보시면은 같은 라이트 유저 그룹군 내에서도 스피어가 랭킹에 활용이 되면은 DCM만 활용됐을 때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운 CTR을 기록하였고요. 그리고 이 CTR 값은 미디엄 유저 그룹군보다도 21.9%가 높았고 더 나아가서 헤비 유저 그룹군의 CTR이 필적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LLM 랭커의 긍정적인 면들을 많이 확인을 해서 앞으로는 스피어의 사용 커버리지를 점차 늘려갈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개인화 관련한 발표를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혜진님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 발표를 맡은 민혜진입니다. 저는 매력적인 키워드 생성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왼편에 보시는 그림이 서비스 초기의 쇼텐츠 생성 키워드 모습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키워드보다는 확실히 정보 전달을 잘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어쩐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기에는 조금 밋밋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매력적이면 좋겠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요. 매력이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취향을 타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마다 매력을 느끼는 키워드가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매력을 느끼는 요소에 이렇게 말투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키워드에 말투를 입히면 어쩌면 트렌드를 더 잘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보시는 그림처럼 저희 팀에서 여러 가지 말투에 대해서 아이디에이션을 해보았습니다. 앞서 광록님께서 보여주신 키워드 생성 과정을 다시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LLM에게 키워드를 생성하라고 할 때 저희는 키워드와 문서 제목을 입력으로 넣게 되는데요. 이 프롬프트 안에 지시사항으로 말투를 추가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말투 중에서 저희가 기존 서비스 대비 차별화되면서 좀 임팩트가 있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위트 있는 사람의 말투와 요즘 MZ 세대들의 말투였습니다. 여러 가지 LLM 모델을 통해서 키워드를 생성해 봤는데요. 포에 보시는 오른쪽 열을 봐주시면 신조어라든지 요즘 MZ 세대의 말투가 포함되어 있는 키워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팀 내부에서 어떠한 말투가 더 매력적인지 사용자 만족도 평가를 해보았는데요. 위트 있는 사람의 말투가 평가를 좋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위트 있는 사람의 말투가 네이버 사용자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오는지 온라인 평가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온라인 평가 대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컨트롤 그룹의 키워드는 사실을 전달하여 딱딱하지만 신뢰도가 높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테스트 그룹의 키워드는 말맛이나 리듬을 키워드에 넣어서 사용자로 하여금 클릭을 하고 싶게 만든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는 예제를 통해서 그 특징을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온라인 테스트 결과를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 예상과는 다르게 연애 주제판에서는 CTR이 떨어졌습니다. 네, CTR 차이가 컸던 예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컨트롤 그룹에 있는 키워드에는 보시는 것처럼 핵심 인물이나 사건이 잘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반면 테스트 그룹의 키워드에서는 감정 어휘나 심표를 사용하여서 핵심 정보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뢰성이 좀 하락했다고 저희는 생각했고 결론적으로 그래서 CTR이 떨어졌다고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2차 테스트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특징을 모두 살린 키워드를 테스트해 보기로 했는데요. 오른편 예제를 봐주시면 A형과 B형의 장점을 모두 살린 키워드가 테스트 그룹으로 포함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키워드가 생성되게끔 해주는 프롬프트의 일부를 여기 가져와 봤는데요. 지시사항에 핵심 정보를 넣으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1차 테스트에서 CTR이 높아졌던 여러 예제들 중에서
말맛이 잘 살아있는 예제를 필샷으로 넣어봤습니다. 네, 2차 테스트 결과는 두 가지 메인 주제판에서 모두 CTR이 상승해였고요. 또한 키워드셋 내에서 불량 키워드의 포함 비율이 줄어듦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불량 키워드라 함은 LLM이 생성하기 때문에 어순이 좀 부자연스럽거나 엉뚱한 단어가 들어가는 케이스를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얻은 레슨은 키워드 추천의 본질은 역시 정보력이라는 것이고요. 정보를 희생하면서까지 말맛이나 감정을 추가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테스트를 통해서 사용자들에게 매력적으로 트렌드를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좀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었는데요. 과연 이런 품질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을지 고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품질이 조금 떨어진다 싶으면 또 프롬프트를 고치면 될 텐데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프롬프트를 한 땀 한 땀 수정하는 게 보통의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프롬프트를 만들지 한번 조사해 보도록 했습니다. 네, 프롬프트 튜닝에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축은 LLM을 옵티마이저로 쓰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런 연구들을 조사했을 때 저희가 얻었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체계적으로 프로세스화하면 사람만큼 또는 사람보다 더 LLM이 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두 번째는 사람도 실패를 통해 더 잘 성장하듯이 LLM도 실패 케이스를 통해서 더 잘 배운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롬프트 튜닝 자동화 과정에 이 두 가지 메시지를 한번 담아보기로 했습니다. 네, 앞서 보시는 그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롬프트를 다시 써줄 리라이터 LLM에게 명령을 내리는 메타 프롬프트에 어떤 정보를 넣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미 서비스하고 있는 쇼텐츠 키워드의 노출과 클릭 로그를 통해서 CTR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CTR이 매력의 척도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CTR을 중심으로 해보았는데요. 최종적으로는 3번과 4번이 메타 프롬프트에 포함된 케이스가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3번과 4번이 조합된 메타 프롬프트가 써준 프롬프트의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4번의 불량 케이스라 함은 앞서 보신 연구에서 실패를 통해서 더 잘 배운다는 점에서 착안하여서 시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도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테스트 이전에 팀 내에서 정청 평가를 해보았는데요. 프롬프트 선호도 평가에서 테스트 버전에서 생성한 키워드가 더 좋게 평가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 테이블을 봐주시면 테스트 그룹의 키워드가 as is 대비 맥락과 정보가 더 많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판단하였습니다. 네, 이번에도 온라인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연예와 스포츠판에서 모두 CTR이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표는 좋게 나왔는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컨트롤 그룹 대비 테스트 그룹에서 낚시나 할루시네이션 케이스의 키워드가 더 많다는 점이었는데요. 예제를 한번 봐주시면 테스트 그룹의 키워드에는 런던 도착이라는 정보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주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해당 키워드를 클릭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 CTR이 상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케이스가 최대한 줄어들면서 CTR이 높은 그런 것이 매력적인 키워드라고 결론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다가 두 가지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할루시네이션 케이스를 필터링하는 필터를 만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껏 저희가 평가로부터 얻은 인사이트를 매트릭으로 녹여서 프롬프트를 자동으로 하나 선정해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필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필터 역시 LLM에게 맡겨보자 하는 거였는데요. LLM 필터를 일을 시킬 그 프롬프트 역시 메타 프롬프트로 생성했습니다. 오른편에 보시는 여러 가지 오류 케이스를 LLM에게 주고
각 케이스에 맞는 적절한 지시문과 예시를 생성하라고 하였습니다. LLM 필터가 생성하는 결과물은 우측 박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패스할지 필터를 나오다 할지 하는 레이블과 함께 그 이유도 생성하게 하여 COT 효과를 활용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LLM 필터가 적용된 이후에 불량 키워드가 포함되는 비율 역시 줄어듦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매트릭에 대한 겁니다. 이제껏 저희가 쇼텐츠 키워드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요소를 모두 매트릭에 담으려고 해봤는데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키워드가 제목에 근거해서 사실만 잘 담고 있는가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목의 핵심 정보, 또한 매력이라 할 수 있는 감성 정보가 잘 포함되어 있는지 하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지명상 키워드가 무한정 길어질 수 없기 때문에 키워드가 간결한지를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적절히 조화시켜서 매트릭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매트릭이 효과가 있는지 또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LLM에게 템퍼러처를 1.0으로 두고 최대한 자유롭게 프롬프트를 생성하라고 한 버전과 자동 생성 버전에서 놓칠 수 있는 조건을 추가한 수동 버전, 그리고 현재 나가는 서비스 버전, 이렇게 총 6가지 버전에 대해서 매트릭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버전에서 생성한 키워드들을 정성평가했을 때 통과된 케이스가 많으면서 주체 속성 오류 방지가 추가된 버전 5가 품질이 최종적으로 좋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이 버전 5의 매트릭상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보아 이 매트릭을 프롬프트를 선정하는 데 쓸 수 있겠다고 저희는 분석하였습니다. 이렇게 필터도 만들고 매트릭도 어느 정도 만들어져서 프롬프트 생성 자동화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는 구축된 것 같았는데요. 아직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LLM이 각각 고도화해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루프에 휴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휴먼과 LLM 간의 협업을 통해서 프롬프트 튜닝이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쇼텐츠 키워드의 매력도 꾸준히 유지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서보다 간략하고 보기 쉬우면서 키워드보다 정보량이 많고 흥미로운 쇼텐츠의 개인화를 위한 모델링과 매력적인 키워드 생성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쇼텐츠는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같이 함께 일하고 계시는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쇼텐츠 성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